나는 확실히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침대 끝에 검은 형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불이 꺼지고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안녕하세요. 풍수학교입니다. 수천 년간 전해진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왜 어떤 집은 귀신이 나타나고 어떤 집은 평온할까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중에 저절로 열리는 문, 갑자기 꺼지는 전등,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얼굴. 이런 현상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작년 이사 후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때론 누군가 내 침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죠. 모든 병원을 다 가봐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은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것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집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잠깐,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이런 위험한 물건들 때문에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유 한 번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의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당신 가족의 평안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귀신을 부르는 물건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진 거울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깨진 거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선시대 풍수문헌 택리지에는 깨진 거울은 영혼의 통로가 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깨진 거울은 단순히 불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작년에 이사 온 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 방 옷장 안에 깨진 전신 거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버린 후에야 집안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처럼 깨진 거울은 귀신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까지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깨진 거울이 있다면 즉시 소금으로 정화한 후 종이로 잘 싸서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맨손으로 만지거나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장례식에서 가져온 물건들입니다. 장례식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입니다. 장례식에서 가져온 물건들은 그곳의 에너지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과 직접 접촉했던 물건들, 꽃, 리본, 조문객 명부,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 받은 작은 기념품까지도 모두 영혼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의 오랜 풍수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서린 물건을 집에 두는 것은 망자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한 번은 30대 남성분이 상담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친구의 장례식에서 조문객 명부에 서명한 펜을 기념으로 가져와 책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펜을 버린 후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장례식에서 물건을 가져왔다면 소금물에 담갔다가 보름달이 뜬 밤에 땅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사연 있는 골동품과 중고품입니다. 이 인형은 100년 넘은 골동품이에요. 이전 주인의 이야기는 모르지만 특별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골동품 가게 주인의 이런 말을 들으면 호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 관점에서 볼 때 역사가 깊은 물건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물건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된 인형이나 장난감,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림이나 조각상, 이전 주인의 이야기를 모르는 장신구,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서 가져온 기념품. 한 젊은 부부가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골동품 시장에서 구입한 앤틱 거울 때문에 밤마다 거울 속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도 같은 경험을 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거울을 집에 들인 후로 우리 고양이도 거울 앞에서 이상하게 울어댔어요. 마치 거울 속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물건들을 집에 들이기 전에는 반드시 그 역사와 출처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정화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미 집에 있다면 소금,
세이지 또는 정화용 허브로 정화한 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죽은 식물과 마른 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특별한 날 받은 꽃을 말려서 보관합니다. 하지만 동양 풍수에서는 죽은 식물은 음의 에너지를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연인에게 받은 꽃을 말려서 보관하는 것은 관계의 죽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은 식물은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인다고 여겨집니다. 작년 발렌타인데이에 남자친구에게 받은 장미를 말려서 침대 옆에 두었어요. 그 후로 자꾸 악몽을 꾸고 무언가 제 머리카락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20대 여성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말린 꽃을 버린 후 이러한 현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풍수학교에서는 특별한 꽃은 사진으로 추억을 간직하고 실제 꽃은 신선할 때 즐긴 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꼭 보관하고 싶다면 밀봉된 유리 용기에 넣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부적과 종교적 물건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부적이나 상징물은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그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 중 구입한 이국적인 부적이나 마스크, 출처나 목적을 모르는 종교적 상징물,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부적, 여러 종교의 상징물을 한 공간에 혼합해서 두는 것. 6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국 여행에서 현지인이 강력하다고 추천해준 부적을 샀었습니다. 집에 와서 거실 중앙에 뒀는데 그날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적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풍수학교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물건은 집에 들이지 마세요. 만약 이미 있다면 그 종교나 문화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처리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흉기나 무기류입니다. 칼, 검, 창과 같은 무기는 본질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사용된 역사에 따라 강력한 에너지를 지닐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된 무기, 예리한 날이 있는 골동품 무기, 부정적인 역사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한 무기류, 의식용 칼이나 무기. 40대 남성분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6.25 전쟁 당시 군도를 기념으로 벽에 걸어두었어요. 그런데 밤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을 창고로 옮긴 후에야 이상한 현상이 멈췄어요. 풍수학교에서는 무기류는 역사적 가치가 있더라도 생활 공간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꼭 전시하고 싶다면 칼집에 넣거나 케이스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정화 의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돌이나 자연물입니다. 바닷가에서 정말 특이한 모양의 돌을 주워왔습니다. 집에 가져왔더니 그날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누군가 계속 돌려달라고 했어요. 30대 여성의 이 이야기는 자연물에 깃든 정령에 관한 오래된 믿음을 상기시킵니다. 동아시아의 많은 풍수 전통에서는 자연물, 특히 특이한 모양의 돌, 나무 조각, 조개 등은 그 자체로 영혼이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풍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자연물을 원래의 장소에서 제거하면 그 물건과 연결된 기운이나 존재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지나 역사적인 장소에서 가져온 돌이나 흙, 특이한 형태나 색상을 가진 자연물, 폭풍우나 번개 후에 발견한 자연물, 묘지, 사고 현장, 전쟁터에서 가져온 것들. 풍수학교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자연의 것은 자연에 두라. 이미 가져왔다면 정중히 감사를 표하고 원래 있던 장소나 비슷한 자연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시계에 관한 특별한 주의사항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순간에 멈춘 시계를 기념으로 보관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에서만 항상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계는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멈춘 시계는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것을 상징하며 에너지의 정체를 가져온다고 여겨집니다. 다음과 같은 시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순간에 멈춘 시계,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은 채 방치된 시계, 누군가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멈춘 시계, 이유 없이 갑자기 멈추거나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 풍수학교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멈춘 시계는 수리하여 다시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정중히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계라면 수리 후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에 두거나 가족 사진과 함께 특별한 코너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안에 두면 귀신을 부를 수 있는 8가지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깨진 거울, 장례식에서 가져온 물건들, 사연 있는 골동품과 중고품, 죽은 식물과 마른 꽃,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과 종교적 물건, 흉기나 무기류, 자연에서 가져온 특별한 돌이나 자연물, 멈춰있는 시계. 이런 물건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심리적인 현상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심리적 암시나 우연의 일치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학교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치우는 것은 미신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깨진 물건이나 죽은 식물 같은 것들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며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둘째,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부정적인 상징물들은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과학적으로도 정리정돈된 환경은 스트레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런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은 귀신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이런 물건들이 있는지 바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정화 과정을 거친 후 적절히 처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왜 불길한 에너지가 찾아올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런 물건들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풍수학교는 여러분의 집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집에 이런 물건들이 있었는지 혹은 이상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풍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 반드시 두어야 할 행운의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풍수학교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집은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에너지로 가득할 것입니다.